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가능했던 것은 검언판의 합작 때문입니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조작 기소를, 재래식 언론은 조작 보도를, 정치판사의 조작 판결의 콜라보 말입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동아일보의 23년자 보도, 본보 법조팀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 한국신문상 뉴스 취재보도 부문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정특위에서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그분 보도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언론에 특종 보도로 대장동 회계사가 제출한 방대한 녹취록 안에 그 증거 안에 천화동일 1호 지분의 실제 주인이 그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대형 오보가 나옵니다. 그 처음 모 언론사에서 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보도가 계속 다른 언론사 받아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팩트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하여튼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중 그 방송파 하여튼 방송에서도 그 내용 보도가 계속 생산이 되고 그 내용은 사실 오보였거든요. 녹취록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했던 수사팀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법조팀 간사한테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오보가 정정이 안 됩니다. 언제 정정이 되냐면 중앙검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정정하고 나서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서 그 이종수 검사장의 증언을 하고 나서도 그 내용이 정정이 끝까지 안 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홍사훈 기자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걸 지나간 일이라고 덮어둘 게 아니고 동아일보 저 두 기자는 그 당시에 그분이란 말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저 거짓말인데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할 것도 없어. 저거는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조작기소 국정특위에 이은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검언판이어야 합니다. 장동혁이 만났다는 미 국무부의 차관보가 차관의 비서실장으로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개망신의 대표 사택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동혁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지율이 15%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낮은 여러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부의 여러 갈등들로 인해서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자산이자 진보의 새아빠 장동혁이 이 정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지요. 종신연임을 기원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현주와 강도구 들으라는 듯 이렇게 모두 발언을 시작합니다. 제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 대표처럼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도 했는데요. 새로운 곳에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지난번 경북 영덕에 가서 새벽 5시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집에서 4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규련 차량기지에 와서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지하철 내부를 청소하는 체험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구슬땀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거대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 박찬대 후보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제가 박찬대 후보랑은 진짜 아주 절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인하대 경계 안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을 떠난 적이 없는 인천 토박이로 인천에 앞으로도 뼈를 묻을 그런 인천 사람, 오리지널 인천 사람입니다. 박찬대 후보와는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한 그야말로 사선을 넘은 전후의 동지애로 똘똘 뭉친 그런 사이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할 때도 박찬대 후보는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맹활약한 바 있고 지금 우리가 낯익게 듣고 있는 강백신, 어미준 검사들을 직접 최고위 현장에서 호명했던 그 박찬대의 그 굳은 임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박찬대 후보는 이렇게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그리고 과감성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입니다. 이런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 박찬대 후보야말로 인천 발전을 이끌어갈 그런 매우 중요한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찬대 후보께서 원내대표 시절 인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고 맞습니까? 네. 법사위 간사한테 후보께서 대표 발의해 해사법원 관련 법안도 통과되어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 어업인의 44년 수건이었던 야간조업 제한 해제도 이뤄냈습니까? 네,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거죠? 당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온 정치인, 인천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처리한 해결사가 바로 박찬대입니다. 박찬대의 앞날에 무지갯빛 영광만 가득하길 친구로서 당대표로서 기원합니다. 송영길 대표를 공천한 것을 두고서 박시영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송영길을 정청래 당대표가 결단을 내려줬는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지지, 호감 여부와 무관하게 줄 수밖에 없었다. 왜? 그걸 안 줬으면 정청래가 본인이 당대표 연임하려고 경쟁 상대로 예상되는 송영길을 날렸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 개 난리가 났을 거야. 진짜로. 그러면 당이 요동쳐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의혹 또는 그런 이상한 비난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 자, 이것이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단심이자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